그 남자의 거친 손가락이 내 이마에 닿아 천을 재던 그 순간 나는 그저 의사로서 하는 단순한 진료 행위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 착각이었습니다. 그 가벼운 터치가 내 심장에 불을 지폈고 41세인 저 한지수라는 여자를 그 사람의 존재 때문에 미치도록 만들었으니까요. 3개월 전 저는 도망치듯 도시를 떠나 이곳 거제도의 외딴 분교 트롱펀히우로 자원해서 내려왔습니다. 결혼까지 약속했던 인연이 집안의 반대로 무참히 깨진 후 제 심장은 산산조각이 났었죠. 저는 이 섬의 드넓은 바다 앞에서 스스로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라. 남은 인생은 아이들과 고독만을 벗삼아 그림자처럼 살아가리라. 하지만 운명은 참 짓궂습니다. 그날 그 남자가 나타났고 제 마음속 빙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운명 같던 비 오는 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속마음을 계속 털어놓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봄바람이 흙먼지 날리는 운동장을 거세게 휩쓸고 지나가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이 학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15명의 아이들과 달리기 시합을 하고 있었죠.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아이들은 화살처럼 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고 제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선두로 달리던 서준이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달려가 보니 무릎이 심하게 찢어져 바지가 피로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깊게 패인 상처와 서준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학교에 있는 변변찮은 소독약으로는 지혈조차 힘들었죠. 방법은 하나뿐 보건소였습니다. 저는 서준이를 업고 뛰었습니다. 보건소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불과한 오솔길이었지만 그날따라 그 길이 왜 그리도 멀게 느껴지던지요.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고 등은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어 공포감과 뒤섞였습니다.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보건소 문을 거칠게 밀어젖히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새하얀 의사, 가운 문틀을 꽉 채울 만큼 건장한 체격, 깔끔하게 자른 머리와 50대, 특유의 주름이 얼굴에 였지만 그의 몸에서는 묘하게도 단단하고 강인한 기운이 풍겨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눈, 마치 바다 전체를 담고 있는 듯 깊은 눈동자가 저를 꿰뚫어 보았고 저는 허공에 발을 뗀 채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들어오세요. 무슨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중저음으로 낮고 따뜻했으며 혼란스러웠던 제 마음을 순식간에 진정시킬 만큼 차분했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아이의 상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별다른 말 없이 침착하게 서준이를 침대에 눕히라고 손짓했습니다. 그 남자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투박하고 힘줄이 붉어진 그 큰 손이 피 흘리는 서준이의 작은 무릎을 놀라울 정도로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소독하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는 동작 하나하나가 능숙하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의 넓은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를 달래는 그의 모습을 보며 갑자기 묘한 따스함이 가슴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있으니 다 괜찮을 거야. 이런 안도감을 느껴본 게 얼마 만이었을까요? 치료가 끝나자
그는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 서준이에게 건넸습니다. 그의 입가에 스친 옅은 미소가 소독약 냄새 가득한 진료실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를 제대로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강도훈 보건소장 티롱 트램 와이테. 중후하면서도 산전수전 다 겪은 듯한, 그리고 어딘가 모를 고독함이 배어있는 남자였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데리고 와서 드레싱 받으세요. 그 당부의 말과 찰나에 마주친 눈빛, 마치 보이지 않는 전류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섰지만 야속한 심장은 쿵쿵대며 요동쳤습니다. 문을 나서며 저도 모르게 유리창 너머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 망막에 깊이 박혀 돌아오는 내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관사 창문 너머로 멀리서 희미하게 빛나는 보건소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도훈. 마음속으로 그 남자의 이름을 불러보다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제가 그토록 애써 쌓아 올린 가짜 평화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며칠간은 스스로를 속이는 날들이었습니다. 저는 드레싱을 핑계로 서준이를 데리고 보건소를 찾았지만 사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남자를 보고 싶다는 갈망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대화는 상처나 날씨에 관한 짧고 건조한 것들이었지만 제게는 그 중저음의 목소리를 듣고 그 든든한 뒷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밤새 마음을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전환점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금요일 밤에 찾아왔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준비에 몰두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하늘은 이미 새까맣게 변해 있었고 여름 장마 같은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가방으로 머리를 가린 채 관사를 향해 무작정 달렸습니다. 빗줄기가 얼굴을 따갑게 때렸고 시야는 빗물로 흐릿했습니다. 미끄러운 골목길을 지나던 중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악! 비명을 지르며 진흙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발목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억지로 일어나 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발목 감각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차가운 빗물이 살을 파고들었고 저는 빗속에 주저앉아 덜덜 떨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주변의 빗소리가 멈췄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저를 덮었습니다. 선생님, 그 목소리,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였습니다. 도훈 소장님. 그는 우산을 들고 있었지만 이미 반대쪽 어깨는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깨끗한 옷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흙탕물 웅덩이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발목을 삐어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추위에 이가 딱딱 부딪혀 제 목소리는 작게 떨렸습니다. 그는 걱정과 묘한 결단력이 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제가 반응할 새도 없이 그는 팔을 뻗어 저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제 몸은 굳어버린 채 그 남자의 단단한 품에 안겼습니다. 남자의 품에 이렇게 가까이 안겨본 게 몇 년 만일까요? 제 머리가 그의 넓은 가슴에 기대어졌고 차가운 빗속에서도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남성적인 향기와 비누 냄새, 그리고 비 냄새가 뒤섞여 저를 어지럽게 만드는 몽롱한 향기가 되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그에게 들릴까봐 겁이 날 정도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보건소가 바로 근처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고 제가 떨어질까봐 팔에 더욱 힘을 주어 저를 꽉 안았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였지만 그 시간은 마치 1세기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몰래 그의 날렵한 턱선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빗방울이 그의 강인한 얼굴을 타고 흐르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들 정도로 강렬한 욕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보건소에 도착하자 그는 조심스럽게 저를 병상에 앉혔습니다. 고요한 실내에는 밖에서 들리는 빗소리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는 안쪽 방으로 급히 들어갔다가 큰 수건과 헐렁한 셔츠 한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감기 걸리겠어요. 몸 좀 닦으세요. 옷이 다 젖었으니 제 셔츠라도 입으시죠. 탈의실은 저기입니다. 그가 옷을 건넬 때 우리의 손가락이 우연히 스쳤습니다. 찌릿한 전류가 흘렀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를 바라보던 그의 눈빛. 그것은 더 이상 환자를 보는 의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억눌린 불꽃 강렬하지만 고뇌에 찬 갈망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셔츠를 받아들고 절뚝거리며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몸에 달라붙은 젖은 옷을 벗어던지고 거울 속에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젖어서 헝클어진 머리 열 때문이 아니라 가슴을 태우는 설렘 때문에 붉게 달아오른 얼굴.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셔츠를 걸쳤습니다. 제게는 너무 큰 셔츠가 몸을 감싸 안았고 그의 향기가 밴 옷이 마치 보이지 않는 포옹처럼 저를 감싸는 듯했습니다. 터질 것 같은 심장을 진정시키려 깊게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이 문이 열리는 순간 제가 거부할 수 없는 비극적이면서도 치명적인 사랑의 열병 속으로 발을 들이게 된다는 것을. 조용히 물 끓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도훈 소장님은 등을 돌린 채 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에 그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게 머물렀습니다. 의사의 차분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한 여자를 보고 넋을 잃는 남자의 눈빛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의 목을대가 크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거친 숨을 삼키려는 듯했죠. 헐렁한 셔츠는 한쪽 어깨로 흘러내려 저의 가녀린 쇄골을 드러냈고 젖은 머리카락과 부끄러움에 붉어진 볼까지. 도훈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그의 귀는 이미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 좀 드세요. 그가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그 강인한 손가락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찻잔을 받아들면서 무심코 우리 손끝이 닿았습니다. 화상을 입을 듯한 뜨거운 열기가 그의 손에서 제게로 전해졌습니다. 저 또한 너무 떨려서 하마터면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발목 좀 봅시다. 도훈 씨는 의자를 끌어다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남성적인 향기가 코끝에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여 크지만 부드러운 손으로 퉁퉁 부은 제 발목을 만졌습니다. 그의 손은 약간 차가웠지만 뜨겁게 달아오른 제 피부와 대비되어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많이 붓진 않았네요. 다행히 인대는 괜찮습니다. 냉찜질만 하면 될 겁니다. 그가 얼음 주머니를 발목에 댔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전해졌지만 이상하게도 제 얼굴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도훈 씨는 한 손으로 얼음 주머니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제 발뒤꿈치를 부드럽게 받친 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정수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뒷목을 보며 불현듯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이 남자도 외로울까? 사방이 파도인 이 섬에서 15년이나 혼자 어떻게 살아왔을까? 소장님, 제가 나직이 불렀습니다. 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숨 막힐 듯 가까운 거리에서 시선이 얽혔습니다. 그 깊은 눈동자 속에서 격렬한 동요가 느껴졌습니다. 그 역시 저처럼 참고 또 억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빗소리마저 삼켜버린 작은 방 안의 침묵. 하지만 그 침묵은 우리 둘 다 차마 말하지 못한 감정들을 비명처럼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뿌리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도훈 씨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치 이 순간의 유혹에서 도망치려는 듯 보였습니다. 물을 좀 더 가져오죠. 그가 등을 돌렸지만 넓은 어깨는 잔뜩 긴장해 있었습니다. 저는 요동치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의 하얀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좁은 방 빗소리, 그리고 외로운 두 남녀의 숨결.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는 듯한 설렘과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소장님, 이 섬에 계신 지 오래되셨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침묵을 깼습니다. 도훈 씨는 먼 곳을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15년 됐습니다. 그렇게나 오래요. 네, 여기가 제가 있어야 할 곳이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과거의 무게,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더 묻고 싶었지만 직감이 멈추라고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생각에 잠겨 차를 마셨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감정의 기류는 소용돌이치며 서로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비가 잦아들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셔야겠네요.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도훈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갈 수. 발목이 저런데 혼자 어떻게 갑니까? 그가 제 말을 자르며 커다란 검은 우산을 펴들고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우산 속을 걸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걸을 때마다 그의 팔이 스치며 든든한 온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관사로 돌아오는 내내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이 무슨 소용일까요? 젖은 길 위에서 발걸음을 맞추며 그와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파도처럼 일렁겼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 작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도훈 씨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무언가 말하려는 듯 달싹거렸지만 이내 멈추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서 쉬세요. 어둠 속으로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그도 내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의문이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안아올렸던 단단한 팔 억누르던 뜨거운 눈빛, 그리고 손의 온기.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심장을 얼려버리겠다고 맹세했건만 이성이 어떻게 심장의 박동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끝없는 빗속의 보건소에서 도훈 씨와 단둘이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저를 현실로 깨웠지만
지난 밤의 여운은 그대로였습니다. 거울 속에 제 두 볼은 발그레했습니다. 정신 차려 한지수. 그냥 치료해 준 것뿐이잖아. 스스로 뺨을 가볍게 때려 보았습니다. 학교 가는 길 보건소를 지나치며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익숙한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유 모를 실망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점심시간 서준이가 킥킥대며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어제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 업고 갔다면서요. 우리 엄마가 봤대요. 엄마가 영화 찍는 줄 알았대요.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와르르 몰려와 놀려댔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치며 부인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불씨 같은 기쁨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교무실 창가에서 몰래 보건소 쪽을 훔쳐보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도훈 씨가 복도에 나와 학교 쪽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허공에서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 나를 찾고 있었던 걸까? 저녁이 되어 관사로 돌아온 저는 복잡한 머릿속을 씻어내려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줄기도 마음의 요동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가운만 걸친 채 젖은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욕실 문을 열었습니다. 달칵. 현관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선생님, 계십니까? 도훈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현관문 잠그는 걸 깜빡했나 봅니다. 그가 머뭇거리며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든 순간 우리는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조각나는 듯 했습니다. 샤워 가운 하나만 걸친 채 수증기로 발그레해진 피부 머리칼에서 쇄골로 떨어지는 물방울. 도훈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순식간에 그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예고 없이 마주한 꾸밈 없고 매혹적인 모습에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허둥지둥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그만. 그의 손에는 파스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짧은 비명을 삼키며 방으로 뛰어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홍시처럼 빨개져 있었습니다. 창피해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벅차고 기쁜 걸까요? 제가 옷을 갖춰 입고 나갔을 때 도훈 씨는 여전히 현관에서 등을 돌린 채 벌서는 아이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안으로 안내하고 떨리는 손으로 인스턴트 커피를 탔습니다. 우리는 작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진한 커피 향도 공기 중에 흐르는 달콤한 긴장감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파스 붙여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의사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훈 씨는 제 바로 앞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행동이 어찌나 경건하고 헌신적으로 보이던지요.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이 제 맨 발목을 감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파스를 붙였습니다. 마치 귀한 도자기라도 다루듯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파스를 다 붙이고도 그는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발목을 감싼 채였고 그 온기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석상처럼 굳어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도훈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가까운 거리. 속눈썹 개수까지 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제 영혼을 파고들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여자를 갈망하는 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지수 씨,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15년 동안 제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심장은 저 밖의 파도 소리와 함께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본 순간부터 자꾸만 마음이 쓰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가 굳은 살 박인 투박하지만 믿음직한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거 알지만 당신을 좋아합니다. 아주 많이요.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모르는 사이 이 외로운 남자에게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창밖으로 지는 노을 속에 하염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뜨거운 키스는 없었지만 맞잡은 손의 온기만으로도 상처 입은 두 영혼이 같은 박동을 찾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날부터 섬에는 비밀스러운 사랑이 싹 텄습니다. 아침 바닷가에서의 우연을 가장한 만남 급하게 스치는 눈빛들. 서로 우연인 척했지만 마음속으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찾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운명의 금요일 마을 회관에서 잔치가 있다는 이장님의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와 도훈 씨 모두 초대받았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제 마음은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녀처럼 설렜습니다. 시끌벅적한 회관에 들어서자마자 제 눈은 그를 찾았습니다. 도훈 씨가 앉아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에게만 보내는 은밀하고 옅은 미소에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이장님은 우연인지 고의인지 저를 그의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제가 앉을 때 우리 어깨가 살짝 닿았고 찌릿한 전율에 몸이 떨렸습니다. 우리 거제도의 두 기둥이시네. 이장님이 술잔을 높이 들며 크게 웃었습니다. 선남선녀가 따로 없어. 이참에 둘이 합쳐 우리 마을 경사 좀 나게.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마을 어르신들도 덩달아 놀려댔습니다. 저는 슬쩍 도훈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평소처럼 손살에 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사람 좋게 웃으며 말없이 제 그릇에 음식을 덜어주었습니다. 그 다정한 행동이 100마디 말보다 강했습니다. 식탁 밑으로 그의 무릎이 제 무릎에 살짝 닿았습니다. 술을 입에 대지도 않았는데 그 은밀한 접촉에 취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달이 높이 떴을 때 우리는 회관을 나섰습니다. 바닷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도훈 씨는 제 옆에서 든든한 어깨로 바람을 막아주며 별이 쏟아지는 해안 도로를 함께 걸었습니다. 오늘 다들 너무 놀리시네요. 제가 수줍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훈 씨가 멈춰 섰습니다. 저도 발을 멈췄습니다. 은빛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은 사뭇 진지해 보였습니다. 전 나쁘지 않던데요. 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과 엮이는 거 사실 기분 아주 좋았습니다. 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지수 씨, 저는 제 남은 인생이 이 섬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날들의 연속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잃는 것도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다시 살고 싶어졌습니다. 당신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그가 손을 뻗어 제 손을 잡고 손가락 깍지를 꼈습니다. 우리 시작해 볼까요? 두렵지만 당신이 있다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앞에 이 남자, 진심과 따뜻함으로 제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준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그게 당신이라면 다시 한번 믿어볼게요. 도훈 씨가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하고 절대적으로 안전한 그의 팔이 저를 꽉 조였습니다.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힘차게 뛰는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파도 소리와 달빛을 증인 삼아 두 외로운 영혼이 마침내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사랑은 요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과 함께라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을 구원하기에 충분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해무가 차에 걷히지 않은 바닷가를 거닐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영원한 사랑 노래처럼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도훈 씨였습니다. 그는 바다를 향해 육지를 등지고 홀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우연을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가갔습니다. 모래 밟는 소리에 그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번지는 부드러운 미소가 새벽 바닷바람의 차가움을 날려버렸습니다. 그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손바닥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손가락이 얽히고 꽉 잡았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천이 전해지는 것만으로도 두 마음은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맨발을 간지럽히고 햇살이 영혼을 드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걷다 우리는 큰 바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도훈 씨가 수평선을 바라보다 눈빛이 아득하고 슬프게 변했습니다. 지수 씨, 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까? 제가 왜 이 섬으로 도망쳐 왔는지.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여기 있어요. 당신의 모든 아픔을 나눌 준비가 되었어요. 라는 뜻이었죠. 그는 파도 소리에 묻힐 듯 갈라지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끔찍한 교통사고가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아내, 그리고 갓 6살이 된 어린 딸이 그의 눈앞에서 영원히 떠났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건 저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메었고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경찰은 제 과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제가 어떻게 저 자신을 용서합니까? 의사랍시고 남들은 수없이 살려냈으면서 정작 내 처자식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건 보고만 있었는데 그 고통과 죄책감 때문에 그는 서울에서의 화려한 경력을 버리고 스스로에게 벌을 주듯 이 외딴 섬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는 영혼 없는 껍데기처럼 심장을 절망의 깊은 바닥에 묻은 채 살아왔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옆에 앉은 이 남자가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머리로는 사고였다고 하지만 그의 심장은 15년 동안 피를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그가 붉어진 눈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에 희미한 희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상처가 조금씩 꿰매지는 것 같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나도 다시 행복해질 자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흐느끼며 제 상처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랑했던 남자, 가족의 배신, 상처받기 싫어 독신을 맹세했던 일들. 도훈 씨는 제 어깨에 떨어진 꽃잎을 조용히 떼어주며 제 어깨에 손을 오래도록 올려두었습니다. 힘을 내라는 듯이요. 우리 서로 치유해 줍시다. 당신과 내가.
저는 눈물 범벅이 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양이 떠올라 바다 앞에 서로 의지에 앉은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사랑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분위기 전환 조금 더 빠르고 밝게, 그러다 갑자기 긴박하게. 그 후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날들이었습니다. 아침엔 함께 일출을 보고 저녁엔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손잡는 건 습관이 되었고 웃음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도훈 씨가 학생들 건강 검진을 위해 학교에 왔습니다. 평소의 근엄한 표정은 벗어던지고 아이들 앞에서는 더없이 다정한 의사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교실 뒤편에서 아이들에게 손 씻는 법을 가르치는 그를 보며 제 심장은 또다시 사랑의 박동으로 울렁거렸습니다. 알고 보면 이렇게나 따뜻한 남자였는데. 검진이 끝나자 장난꾸러기 서준이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랑 결혼하실 거예요. 반 아이들이 와하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제 얼굴은 잘 익은 홍시처럼 달아올라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도훈 씨는 껄껄 웃으며 서준이 머리를 쓰다듬더니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건 선생님한테 허락부터 받아야지. 눈이 마주쳤고 그 눈빛이 어찌나 달콤하고 그윽하던지 그 자리에서 녹아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일주일 뒤 학예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무대에 현수막을 걸기 위해 낡은 대나무 사다리에 올랐습니다. 아래서 아이들이 선생님 조심하세요 하고 외쳤지만 저는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우직근 사다리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중심을 잃은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악, 몸이 허공으로 떨어졌습니다. 쾅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머리가 딱딱한 마룻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시야가 까맣게 변했고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멀어지더니 어둠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떴을 때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의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익숙한 소독약 냄새, 보건소 침대였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으스러질 듯 꽉 잡고 있는 게 느껴져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훈 씨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눈은 얼마나 울었는지 퉁퉁 부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소장님, 제가 힘겹게 불렀습니다. 그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댐이 무너지듯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깨어나줘서. 감격에 목소리가 떨리다 못해 갈라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제 동공을 확인하고 맥박을 쟀습니다. 프로페셔널하던 의사의 손길이 덜덜 떨리며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저 얼마나 기절해 있었어요. 3시간이나 잤습니다. 그가 식은땀에 젖은 제 앞머리를 넘겨주었습니다. 눈에는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 정말 무서웠습니다, 지수 씨. 그는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가 차가운 무대 바닥에 쓰러진 저를 봤을 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15년 전 그 사고의 트라우마가 그를 덮쳤던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또다시 눈앞에서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미치게 만들 뻔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도록 그가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힘없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괜찮아요. 저 여기 있잖아요. 당신 바로 옆에. 도훈 씨는 제 손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그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는 남은 한 손으로 희끗희끗한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절대 집에 보내지 않겠다며 보건소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제발요, 지수 씨. 제 눈앞에 있어 주세요. 안 그러면 저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그 애원하는 눈빛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긴 밤 내내 도훈 씨는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1시간마다 천을 재고 혈압을 체크했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물을 먹여주며 잠시라도 눈을 떼면 제가 연기처럼 사라질까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잠에서 깨어보니 그가 의자에 앉아 제 손을 잡은 채 졸고 있었습니다. 헬쑥해진 얼굴, 거뭇거뭇한 수염. 이 사람,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는구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도훈 씨가 벌떡 깼습니다. 어디 아파요? 불편한 데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손잡고 싶어서요.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두 손으로 제 손을 감싸 쥐더니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무한한 소중함과 사랑이 담긴 키스였습니다. 지수 씨,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제발, 다시는 절 이렇게 놀라게 하지 마세요. 저는 그를 와락 끌어안고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울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아무데도 안 갈게요. 평생 옆에 있을게요. 아침 햇살이 창을 넘어 폭풍우를 견뎌낸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우리는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시련은 문 밖에서 멈췄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그 짧은 평화는 더 큰 폭풍 전야의 고요함일 뿐이라는 것을. 운명이라는 이름의 폭풍이 우리를 휩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나고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치유된 건 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겨울잠을 자던 심장도 깨어났으니까요. 일주일 내내 도훈 씨는 매일 들렀습니다. 약을 준다, 밥은 먹었냐, 핑계를 댔지만 저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도 문 앞에서 서성이고 저도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곤 했으니까요. 어느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소장님, 내일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첫사랑에 빠진 여학생처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간이야 많죠. 무슨 일 있습니까?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어서요. 그동안 간호해 주신 거 감사해서요. 수화기 넘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절당할까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곧 그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가도 됩니까? 꼭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요동치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날 새벽부터 바빴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사고 작은 집을 먼지 하나 없이 치웠습니다. 옷장 앞에서 1시간을 서성이다 우아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옅게 화장하고 분홍빛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거울 속 40일 새 여자는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오랜만에 보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도훈 씨가 서 있었고 제 심장은 한 박자 쉬었습니다. 평소의 털털한 모습은 온데간데에 없고 말끔한 정장에 머리를 단정히 넘긴 그가 와인 한 병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그 불타는 눈빛은 이미 서로를 향한 갈망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저녁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도훈 씨는 진수성찬에 놀라워하며 제 요리 솜씨를 칭찬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 섬 이야기, 지나간 계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속에 담아둔 말은 꺼내지 못했죠.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도훈 씨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도왔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어깨가 닿고 손이 스칠 때마다 전류가 흘러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의 낡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남은 와인을 마셨습니다. 밖에는 밤바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훈 씨가 와인 잔을 내려놓고 제 손을 찾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온기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지수 씨, 감정에 북받쳐 그의 목소리가 거칠게 떨렸습니다. 당신과 있으면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웃을 수 있고 행복을 꿈꾸게 됩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익숙한 향기를 맡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당신 곁에 있으면 모든 아픔이 지나갈 거라고 믿게 되어 안전하다고 느껴요. 도훈 씨가 제 몸을 돌려 세더니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했습니다. 그의 눈이 제 눈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타오르면서도 절제된 눈빛이었습니다. 키스해도 되겠습니까? 그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탐색하듯. 하지만 제 떨림이 전해지자 키스는 더 깊고 격렬해졌습니다. 억눌러 왔던 그리움과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서로의 품 안에서 우리는 거리감을 없애는 것을 넘어 마음의 마지막 방어벽까지 허물었습니다. 그의 15년의 고독, 제 상처받은 과거.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온기 속에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저를 부서질까봐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저는 그의 넓은 등을 껴안고 귀에 들리는 힘찬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틈으로 스며든 달빛 아래 우리는 평생 다시는 못할 줄 알았던 사랑의 언어들을 속삭였습니다. 분위기 전환 낮고 슬픈 톤 불안감 조성. 그 후 며칠은 꿈만 같은 행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 속에서 당당히 손을 잡고 다녔습니다. 드디어 평온한 안식처에 도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운명의 그 수요일 오후 여느 때처럼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낯선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지만 이 바닷가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세련되고 귀티나는 여자였습니다. 명품 가방, 자신감 넘치는 태도, 환한 미소. 도훈아. 그녀는 격식 없이 친근하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훈 씨가 고개를 들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유진이, 네가 여긴 웬일이야. 유진. 부드러운 이름이 제 가슴을 짓누르는 바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마치 원래 그 자리가 자신의 것인 양 자연스럽게 굴었습니다. 네가 보고 싶어서 왔지. 이게 얼마만이니? 그때 여자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제 소박한 옷차림과 분필 가루 묻은 거친 손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는 평가의 눈빛. 악의는 없었지만 상류층 특유의 동정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훈 씨가 당황하며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오유진 나의 대학 동창이야. 대학 동창. 같은 나이, 같은 수준. 제가 모르는 과거를 공유한 사람. 유진 씨는 잘 관리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도훈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열등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녀 앞에서 저는 한없이 작고 초라한 시골 여자였습니다. 질투와 두려움이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도훈 씨가 부르는 소리를 뒤로 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의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둘이 앉아 제가 끼어들 수 없는 옛 이야기를 나누는 상상을 했습니다. 마을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보건소장이랑 서울에서 온 친구랑 그림이 좋더라. 역시 끼리끼리 만나는 거지 지수 선생은 안 어울리지. 말들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보다 15살이나 어리고 그저 시골 선생일 뿐이고 그들은 서울의 성공한 의사들이니까요. 이틀 뒤 도훈 씨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서울로 같이 가자고 하더군. 그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린이 병원을 새로 여는데 나더러 병원장을 맡아달라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실 생각인가요? 모르겠어. 유진이 말이 맞아. 난 너무 오래 도망쳐 있었어. 그리고 우리 나이 차이도 그렇고 내 과거도 그렇고. 유진이는 내가 당신을 힘들게만 할 거라고 하더군. 자존심과 버림받는다는 아픔이 폭발했습니다. 결국 그도 흔들리는구나. 우리의 사랑은 그깟 편견과 서울의 화려함을 이길 만큼 크지 않았구나. 그럼 가세요. 제가 울며 소리쳤습니다. 그 완벽한 여자랑 가버려요. 내 걱정 말고 가라고요. 저는 그를 쫓아내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그를 밀어냈습니다. 그 여자 쪽으로요. 잃었습니다. 그를 정말 잃어버렸습니다. 분위기 전환 차분하고 애절하게 그리고 벅찬 행복으로 일주일이 무서운 침묵 속에 흘러갔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보건소를 지날 때면 텅 비어 있을까봐 차마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떠났을까? 화려한 서울로 가버렸을까? 일요일 새벽 잠을 이루지 못해 우리가 약속했던 바닷가를 서성였습니다. 바닷바람이 찼지만 제 마음은 더 시렸습니다. 모래사장에 주저앉아 흐릿한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끝났구나. 한지수, 넌 또다시 혼자야. 문득 모래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청기계거니 하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제 옆에서 멈췄습니다. 여기 좀 앉아도 되겠습니까? 그 목소리 확 돌아보았습니다. 도훈 씨였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밑은 퀭하고 눈가는 붉었습니다. 저보다 더 초췌한 몰골이었습니다. 그는 옆에 앉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다를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이 어제 서울로 올라갔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혼자 갔나요? 나보고 행복하게 살라더군. 선택한 길을 후회하지 말라고. 도훈 씨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바다만큼 깊은 사랑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정말 많이 생각했어. 병원, 일, 서울 생활. 그런데 눈만 감으면 당신 웃는 모습만 떠오르더군.
우리가 손잡고 걷던 시간들만. 그는 차가운 제 손을 가져가 따뜻한 자기 손 안에 넣었습니다. 지수 씨, 난 못 가. 서울로 못 가. 당신을 떠나면 15년 전처럼 다시 죽어가며 살 거란 걸 아니까. 하지만 나이 차이는요. 당신 커리어는요. 제가 흐느꼈습니다. 다 상관없어.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당신이 나를 지옥에서 끌어올려줬잖아.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바로 당신 옆. 저는 와락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가 부서질 듯 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이 바보야.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당신이 날 버린 줄 알았다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훈 씨가 저를 떼어놓더니 두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흔들림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한지수 선생님, 내 아내가 되어 주겠습니까? 시간이 멈췄습니다. 우리 이 섬에서 같이 늙어갑시다. 같이 웃고 울고 서로 치료해 주면서 남은 생을 함께 합시다. 그래 줄래요? 저는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럴게요.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찬란한 일출. 아래, 그가 고개를 숙여 키스했습니다. 재회의 키스이자 영원한 맹세였습니다. 6개월 후 분교 운동장에서 조촐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축복해주러 왔습니다. 서준이가 꽃을 뿌리며 뛰어다녔습니다.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랑 결혼한다. 신혼 첫날 밤 아늑한 신혼방에서 저는 남편의 팔에 안겨 누웠습니다. 여보. 그가 불렀습니다. 아직은 어색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호칭이었습니다.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저는 그의 볼에 가볍게 입 맞췄습니다. 나도 그래요. 내 멍청한 독신 맹세를 깨줘서 고마워요. 운명이 날 이 섬으로 이끌어줘서 고마워요. 창밖에 달빛이 상처투성이었던 두 사람이 서로의 완벽한 조각을 찾아낸 사랑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서로의 것이 되었습니다.